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해온 유럽 국가들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회하고 그린란드 소유권을 요구하면서도 무력은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연방 요원들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진행하던 중 상황이 격화되면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엘세군도 지역에서 모기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중서부 6개 주에서 판매된 대용량 생수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견돼 긴급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한국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란에 있어 중요 임무에 가담한 혐의로 당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 한덕수에게는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를 시작한 지 약 15분이 지났을 무렵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한밤중에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곧바로 국회와 정당의 활동이 금지되는 포고령이 발령됐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무단으로 침탈하거나 봉쇄했습니다. 내란죄의 법적 구성 요건은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행위.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했으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먼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금지를 시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5천여 명에 달하는 계엄군과 경찰관이 국회와 선관위 등을 점거한 행위 역시 폭동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수의 군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 다수인을 결합하여 육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화를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재판의 피고인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였지만 사실상 총리보다 위에서 국정을 책임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판단이 담겨 있는 판결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피고인 한덕수에게 선고된 징역 23년형은 특검이 구형한 15년보다 8년이나 많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의무를 다했다면 계엄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란에 가담해 책임을 외면했다고 질타하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특검이 요청한 징역 15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처와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들 호출에 개입한 것, 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는 명백히 헌법이 금지하는 행위인데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지시 이행을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동의해 실행을 지지했기 때문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의무를 이행했다면 내란 행위를 쉽게 막을 수 있었겠지만 그리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문제가 될까 우려해 폐기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며 위증한 혐의 역시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한 전 총리 측은 고령과 지병 등을 이유로 상급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곧장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해온 유럽 국가들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란드 소유권을 요구하면서도 무력은 쓰지 않겠다며 군사력 투입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에 대한 그린란드 보복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그린란드 및 전체 북극 지역에 대한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린란드에 적용되는 골든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이번 협상을 맡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와 영국, 프랑스 등 8개국에 2월부터 10%, 6월엔 25%의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유럽연합의회는 작년 7월 타결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승인하는 절차를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양측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긴장을 완화하려는 행보를 보인 겁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합의의 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영구적인 합의라고만 표현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의 소유권을 얻는 것을 포함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미국만이 그린란드를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며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무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군사력 투입 가능성은 배제했습니다. I don't have to use force. I don't want to use force. I won't use force. All the United States is asking for is a place called Greenland. 덴마크 정부는 트럼프의 야욕은 그대로라고 지적했습니다. Og det der vel står ganske klart efter den her tale, det er at præsidentens ambition er jo intakt. 네덜란드와 핀란드 등은 차례로 긴장 완화를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고 독일은 대화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너무 이른 기대를 가져선 안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프랑스산 와인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분쟁 지역의 통치 체제를 구축해 평화를 달성하겠다며 국제기구 평화위원회를 제안하고 한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60개국을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참여를 거절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가입하지 않을 경우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니 제네바르 프랑스 농식품부 장관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관세를 경제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프랑스와 유럽연합 모두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 와인 수출국 중 하나인 프랑스를 상대로 한 관세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국내 와인 수입, 유통업계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That tariff has to be paid immediately upon importing the wine. It would mean we can no longer import French wines while that tariff is in place. 한편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평화위원회가 기존 유엔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연방 요원들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진행하던 중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LA 카운티 셔리프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윌러브룩 지역에서 세관 국경 보호국 요원들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수행하던 중 총성이 울렸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당시 연방 요원들이 인신매매와 폭력 전과가 있는 엘살바도르 출신의 윌리엄 에두아르도 모란 카르발로를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차량으로 요원들을 위협한 뒤 도주했고 추격전 도중 차량이 충돌하면서 상황이 격화되자 요원들이 자기 방어 차원에서 총을 발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총에 맞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연방 요원 1명이 부상을 입었고 용의자는 차량에서 내려 도주를 시도하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한편 모란 카르발로는 지난 2019년 이민법원 판사로부터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엘세군도 지역에서 모기떼가 대량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엘세군도 주민들은 최근 2달 동안 모기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서 온몸에 모기가 물리고 붓는 것은 물론 모기를 잡느라 새벽 4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주민들은 각종 모기 퇴치제와 팔찌형 퇴치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고 특히 어린이와 면역력이 약한 경우 더욱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엘세군도 시장은 최근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고인물이 늘어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하이페리온 하수 처리 시설과 인근 주거 지역에서 여러 모기 번식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현재 주민들에게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 방법을 안내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살충과 유충 방제 작업과 함께 모기 개체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모기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판매된 대용량 생수 제품이 이물질 문제로 긴급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미국 중서부 6개 주에서 약 4만 갤런에 달하는 생수 제품 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1갤런 플라스틱통 빨간 뚜껑이 달린 메이어 자체 브랜드 생수로 일리노이주와 인디애나, 켄터키, 오하이오, 미시건, 위스콘신 등 중서부 6개 주에서 판매됐습니다. 메이어 측은 지난해 11월 자발적으로 리콜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이물질의 정체나 인체 피해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FDA는 이번 리콜에 대한 위험 등급 분류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유통기한이 2026년 10월 4일로 표기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마시는 것을 중단하고 반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한 주택가에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립 계획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동부 뉴올리언스 자문위원회는 최근 한 개발업체가 10번 고속도로 인근 부지에 AI용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을 시당국에 제출했다며 충분한 주민 협의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루이지애나 내 다른 지역에서도 대형 데이터 센터가 들어선 이후 전력 수요 급증으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From what we've seen, they draw a lot of electricity and they need a lot of water to manage the equipment. So it's very concerning to the community. We want peace and quiet in our neighborhood. We don't want all of those things that can disrupt our way of life. 반면 개발 업체 측은 데이터 센터 건립이 첨단 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주민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시 당국은 해당 부지의 일부가 현재 주거 용지로 지정돼 있어 사업을 강행하려면 용도 변경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첨단 기술의 편리함과 주민들의 생활권, 환경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뉴올리언스 데이터 센터 건립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알타데나 산불 피해 복구 현장에서 고가의 건설 장비와 자재를 노린 대규모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이튼 산불 피해 지역 주민 짐 오스터링의 자택 재건 현장에서 복구업체 소유의 건설 장비가 도난당했고 피해 규모는 약 $16,000에 달합니다. They stole that equipment. Then they came around the corner here. 오스터링은 고급 승용차를 탄 2명의 용의자가 현장에 주차된 트럭에 침입해 장비를 훔쳤고 이를 목격한 작업자가 뒤쫓았지만 그대로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범인들은 보안이 허술한 밤 시간대를 노려 공사장에 세워둔 중장비는 물론 값비싼 건축 자재까지 통째로 실어 날랐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LA에서 디즈니 인기 애니메이션 미키마우스 클럽하우스를 테마로 한 체험형 전시가 열립니다. 디스커버리 큐브 LA는 오는 1월 31일부터 5월 3일까지 아이들이 작품 속 세계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미키마우스 클럽하우스 체험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 공간에서 아이들은 미키와 미니, 도널드, 데이지 등 디즈니 캐릭터들과 함께 플루토의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며 컵케이크와 생일 케이크 꾸미기, 핫도그 굽기, 춤과 놀이 활동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전시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 문제 해결 능력과 순서 이해, 소통, 공감, 협력 등 유아 발달에 필요한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됐고 영어와 스페인어, 수어도 지원됩니다. 한편 미키마우스 클럽하우스 체험 전시는 이번 LA 전시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미국 전역의 박물관을 순회하며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본 도쿄 전력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5년 만에 원전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원전 사고를 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운영 주체인 도쿄전력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원전을 재가동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어제 오후 7시쯤 니가타현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6호기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가시와자키 원전은 원자료 7기가 들어서 있으며 합계 출력 821만 2,000kW로 단일 원전 중 세계 최대 규모로 이번 재가동 대상은 6호기 하나입니다. 도쿄전력은 출력 조정을 거쳐 다음 달 말부터 영업 운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일본 정보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4,268만 명으로 한 해 전보다 15% 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인이 945만 9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대만, 미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 달간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97만 명대로 집계돼 월간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중국인 방문객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은 중국인의 관광객이 일본 여행 자제령 여파로 지난해 12월 기준 한 해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어상 없나 이거 쪽에?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이 러시아 군인과 말이 통하지 않아 한숨을 쉬는 영상이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친우크라이나 성향 텔레그램 채널 엑사일로바 플러스에는 지난 20일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회색지대 의미를 설명하는 장면이 올라왔는데요. 러시아군이 우리도 없고 우크라이나군도 없는 곳이라고 말하자 북한군은 단어를 잘못 알아들은 듯 영어로 투머로우, 내일이라며 여러 차례 되묻습니다. 러시아군이 어리둥절한 듯 손바닥을 펴보이고 주변에서 웃음이 터지는 사이 한 러시아군은 완전히 헤매는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북한군은 끝내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길게 내쉬며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심각한 언어 장벽을 겪고 있다는 주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면서 신중한 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회견 시작 2시간 만에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검찰개혁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게 그 얘기를 왜 안 하나 그랬어요. 답변 첫머리에는 단호한 개혁 의지를 먼저 강조했습니다. 검찰과의 오랜 악연을 소개하며 내가 가장 많이 당했다고 토로했고 여권 내 더 강한 개혁 여론에 대해서도 검찰의 업보라고 거들었습니다.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가지고 마녀가 된 거 아니냐. 제가 기소된 것만 한 20건 된 것 같아요. 20건. 문제만 되면 증거 뭐 없어서 다 기소해가 너 한번 고생해봐. 다만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표를 고려하며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논의해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당부했습니다. 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예요. 국민들의 인권 보호. 그러면서 여당 내 폐지 여론이 강한 검찰 보안 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고 검찰총장이라는 명칭도 헌법에 적시된 만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해 당내 반발이 잇따르자 대통령이 효율성이나 절차적 안정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때문에 죽을 뻔했던 것도 맞다며 지지자들을 달래면서도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뺏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며 국정 운영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데요? 정치는 그래도 되죠. 정치가 자기 주장을 막 하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러면 안 되죠.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당도 집권 세력의 중요 부분이라며 국회에서 정부와 국민, 전문가가 함께 충분히 의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각종 의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김병기 의원에 대한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2022년 전국 지방선거 당시 김병기 의원이 적극 지지한 구의원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지. 공천받은 곳은 김 의원 지역구에 속한 동네였습니다. 이지희 구의원이 2018년 비례대표로 처음 구의회에 입성할 때에도 김병기 의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과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최측근으로서 김 의원 자택 내부 사진도 공개하며 각별한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맨날 안 보이면 저 부인이 불러서 나갔다. 그 비서라고 그래야 되나? 개인 비서? 이렇다 보니 김병기 각종 비위 의혹에도 이 구의원 이름이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공천원금을 주고받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전직 구의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이 부의장이 전화로 돈을 달라고 해 구청 주차장에서 1,000만 원을 줬다. 김 의원 배우자가 이 구의원을 통해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탄원서 작성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지희 구의원을 불렀습니다. 김병기 의원 아내 지시로 공천원금 요구하셨나요? 경찰은 이 구의원을 상대로 금품 전달 경위와 김 의원 지시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구의원이 김 의원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에도 깊이 연루된 정황이 있어 관련 조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심 측근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의혹의 당사자인 김병기 의원 부부에 대한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WBC 개막을 한 달 반 앞두고 한국 대표팀 주축 타자 이정후와 김혜성이 출국했습니다. 후배들과 함께 김하성의 공백을 지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사이판 캠프 대신 국내에서 개인 훈련을 마친 뒤 출국길에 오른 이정후. 말을 아껴왔던 WBC 참가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팀 동료 로건 웹과의 만남도 기대했습니다. 항상 국가대표에 가는 거는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준비 잘해서 일본에서 선수들하고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비할 때 바로 뒤에서 보니까 너무 공이 진짜 좋아서 웹 한번 만나고 싶고요. 김하성의 갑작스러운 부상 소식은 충격이었지만 대표팀 후배들을 믿었습니다.
그 자리에 또 다른 선수가 치워지게 될 텐데 또 그 선수한테는 정말 일생일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준비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젯밤 사이판 캠프에서 돌아온 김혜성도 오늘 함께 출국했습니다. 대표팀 내야진 구상이 급변하고 있지만 어떤 포지션도 소화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어디든 나가서 잘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서 저는 유격수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면 좋죠. 김하성과 송성문의 불참으로 김주원을 비롯한 젊은 내야수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김도영은 유격수 전환 논란을 차단하고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WBC가 그런 거 실험하는 무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팀 가서 조금씩 준비를 하면 했지 여기서 할 생각은 전혀 없고. 대표팀은 다음 달 중순 국내파 위주로 오키나와에서 2차 캠프를 진행합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시작을 알리는 1월입니다. 올해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거창한 목표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의 활력을 지켜주는 면역 루틴을 만드는 일입니다. 겨울철 찬바람과 실내외 온도차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쉽게 무너뜨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의 기초를 다지는 면역 최적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잠든 세포를 깨우세요. 두 번째, 하루 15분 햇볕을 쬐며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채우는 산책 습관을 들여보세요. 세 번째, 균형 잡힌 영양 섭취로 몸속 방어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올 한 해를 버티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2026년 당신의 모든 날이 건강함으로 가득하도록 가족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작은 루틴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1월 21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